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셨는지요?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0.04% 올랐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S&P 500 지수 쉬어가는 느낌.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느낌이었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 기대감이 워낙에 지난주에 컸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감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죠. 2183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그래도 막판에 좀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낙폭이 줄여졌습니다. 코스닥은 778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궁금증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와 다 같이 해소해 가세요. 제가 무료 문자 메시지 013-3366-8200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에게 시황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전평,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두 전문가와 함께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가운데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두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MTNW 민 박사님, 박재현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좀 시원하게 상승, 오늘은 또 쉬어가는 모습에 오늘장 한마디 두 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실까요? 박재현 전문가. 네, 오늘 뭐 충분히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아침에는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네. 중간에 좋아진 면도 좀 있고요. 그것보다는 물론 제가 이 방송을 나와서 저나 뭐 우리 민 박사님이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 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오늘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2.2까지 내려갔다가 또 시작은 마이너스 0.7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2.2로 내려갔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 0.83%까지 쭉 끌어올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하게 끌어올렸거든요. 체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오늘 조금 하락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밤을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의 체력을 보여줬다. 하락을 좀 빠르게 좀 회복시키는 모습이었고, 좀 중국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그렇고 지금 다 같이 쉬어가는 모습인데 체력을 우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민 박사님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조정장이구나. 네. 네. 아니, 미리 얘기 좀 해주시지. 조정장입니다. 네. 저 뭐 7, 8월 조정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중국 증시나 미국 증시가 오늘 내린 이유도 나스닥 기술주들 버블론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13%까지 올랐다 종가에 3% 밀리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가도 말 한마디로 좀 흔들어 버리는데 분명한 거는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갖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을 받고 가야지 그냥 막 가는 시장은 아니구나.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7, 8원은 조정장 성격으로 보죠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 박사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마철에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주식이 크게 좋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그 7, 8월에 좀 조정장이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장마철이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네. 뭐 저희 같이 전에 했던 모 전문가가 얘기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그 몇 년 사이의 그냥 상황을 보니 예.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장마철이다. 근데 그게 야, 이거 아마 뭐 이제 가뭄이면 수치적으로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아니 장마가 것 같아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뭐 분기별로 얘기를 하지만 여름장은 뭐 썸머랠리가 있다. 뭐 산타랠리 얘기를 하잖아요. 여름장은 썸머랠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나라마다 우리나라만 장마지 다른 나라 장마 아닌 데도 있는데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름장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여름장은 7, 8월이면 이제 3분기겠죠.
3분기는 우리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거의 리먼 때도 그랬고 9.11 때도 그렇고 요상스럽게, 그리고 트럼프도 작년에 한마디 할 때가 3분기 때입니다. 요상스럽게. 그러니까 1, 2분기 장사 잘해놓고 3분기에 휴가 갈 때 돼서 쓸데없는 소리 픽픽하고 이상한 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마철보다는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는 썸머 랠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네. 숫자적으로 이제 그리고 조합을 해보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민 박사님은 3분기에는 좀 정통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고 이번에 서머랠리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박재현 전문가님은 체력을 비축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 민 박사님은 7, 8월을 좀 조정으로 예상하는 시장. 여러분은 근데 네. 이게 지금 뭐 한마디만 제가 거들어도 예, 될까요? 뭐 예, 어차피 예. 지금 민 박사님이 예, 예. 얘기하신 거 보면은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빠질 거야라는 조정이라고 저는 들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말투를 지금 보더라도 지금 이제 앵커님이 얘기할 때 예.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지금은 핑계가 되게 잘 먹는 시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뭐 크게 오르는 척하다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가지고도 핑계가 좋잖아요. 이 정도 올랐으면 뭐 팔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뭐 갑자기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무슨 뭐 다시 뭐 식당을 닫아야 된다더라 하면서 내부적인 영업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도 하나 갖다 붙이면 바로 팔아도 네. 아무도 욕하지 않을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작은 약재에 약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니까 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네. 사실 이걸 가지고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강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도 싶어요.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의 조정장은 심한 하락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있고 시간 조정이 있어요. 가격 조정은 심하게 내려가는 거고요. 시간 조정은 그냥 비슷한 가격에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7, 8월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 시간 조정이에요. 그리고 네. 걱정하는 건 코스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박재현 대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시장이 폭락해요 이런 게 아니라 조정은 맞는데 되게 씩씩한데 장중에도 이렇게 꼬리를 달아줘, 좋은 장입니다, 이 성격이에요. 근데 이게 주식에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설명을 맞아요. 하는 거에 따라서 네. 이해하는 폭이, 근데 네. 딱 귀결 짓지 말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그렇게 민 박사님의 뉘앙스를 알고 좀 찰떡같이 딱 이렇게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한 주 이상을 같이 해왔고 네네. 역시 한 팀이니까 딱 듣자마자 그런 뉘앙스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네, 아마 시청자분과 전문가들도 이런 조화 케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뉘앙스를 잘 같이 해소를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조합이 너무 좋네요. 라는 의견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자 메시지 더 많이 열려서 기다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두 전문가에 대한 조합 기가 막히죠? 자, 궁금한 사항들, 또 시황, 또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까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저희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과 함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매크로 클래스는 가장 지금 시황에서 궁금한 사항들,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꼽아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함께 보시죠. 네, 캘리포니아가 재봉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상치가 않는데요. 그동안 경제 봉쇄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생각보다 괜찮고, 사실 그것들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재확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많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고, 사실 다행히도 뭐 대한민국에는 그 정도의 위험은 닥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 미국이 좀 심하죠.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300만이고 일간 확진자가 22만 명. 그런데 그것 치고는 사실 금융시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뭐 코로나가 좀 퍼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만 했다 하면 그냥 4%, 5% 그냥 한 번씩 빡빡 빠졌는데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선물 시장을 좀 보니까 다우지수도 0.5% 뭐 소폭이지만 네.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뭐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막 두려움에 막 빠져 있거나 이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탐욕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왜 뭐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난 모르겠다 이제 질러야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 나에게 주는 사인이 있고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1월부터 해가지고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가 사망에 이르를 확률이 4%가 좀 넘었어요. 4.4% 정도 됐는데 근데 6월에 오면서부터는 이게 좀 꺾였습니다. 6월부터 이제 다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이 조금 시작이 됐었고 지금은 좀 많아졌죠. 근데 6월에는 3.2% 그리고 7월 되니까 2.3%. 그럼 치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생긴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제는 사실 뭐 하루에 뭐 5, 60명씩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코로나 환자가 신규로 확진자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어쩌라고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 어디서 퍼졌다라고 하면 우리 집 아니다 다행이다 이러고 마는 거죠. 예전에만 하더라도 야 어디 퍼졌대 거기도 못 간대 여기도 못 간대는데 이제는 뭐 어쩌라고 너무 이렇게 된 장기적으로 거죠.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자극적인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이제는 타성이 붙은 거죠. 그래서 별로 그런 게 없어진 거에다가 사망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곳에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싣고 가는 걸 봤네 뭐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여서 이제는 지금 쉬쉬하면서 없어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경각심이 덜해진 거고 많이 익숙해진 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이것도 사람 심리가 녹여질 수밖에 없으니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예. 거고 둘째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돌아다닌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애플에서 모빌리티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동하는 거를 보고서로 짜놓은 건데 애플이 자기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뭐 빅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방문했다 아니면 어디를 검색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전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걸어서는 얼마나 다니는지 아니면 뭐 대중교통으로는 어디를 얼마나 다니나 네. 자동차로 자가운전은 얼마나 다니나를 하는 건데 지금 뭐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 도보 이동성을 보면 걸어 다니는 건 예전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이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가운데 까만색 선인데요. 네. 밑에 있는 회색선 같은 경우가 이제 대중교통인데 아무래도 대중교통은 조금 이용하기가 아직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네.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회복이 좀 안 됐고 대신 자가 운전을 해서 네. 돌아다니는 경우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회복은 확실히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많이 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시장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 상태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슬슬 어떤 뭐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시장에는 불안감이 깔리겠는데 가을 독감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조금씩은 네.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을 독감이 어차피 열나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초기 증상하고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에 걸리든 뭐든 조금 열이 나고 아플 것 같든 뭐 하면 병원 가나요? 잘 안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비인후과 의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이 매출이 떨어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도 병원을 안 가는데 가을 독감 걸린다고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가겠냐 이거죠.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독감 증세도 무서워서 다시 또 집에 머무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럼 아마도 지금 뭐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질까봐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탐욕이 앞서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네. 그러면 한 번 더 어쩌면 뭐 언택트라든지 이때까지 우리가 뭐 마가라든지 이런 게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혹시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아까도 이제 뭐 기간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 민 박사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지수는 못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여기 와서 계속 열심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콤팩트하게 짜여 있는 그 잘 가는 업종들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정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업종들만으로 지수를 버텨주는 네. 그 시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분명히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또 기회가 올 수도 오히려 한 번 더 있겠네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 박재현 전문가님의 비유였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발발된 이후에 증시가 하락을 하고 다시 V자 반등을 나타낸 건 뭐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미국의 경제 규모 1위 캘리포니아가 재봉쇄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언론에서는요, 민 박사님. 네. 글로벌 그 더블딥 쇼크 공포 막 이런 또 자극적인 기사로 시청자들 좀 불안하게도 하더라고요. 저는 전문가이기 전에 제가 직접 주식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경제방송도 안 봤고요. 신문도 안 봤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하락할 때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그래서 지금 기사를 가지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를 하지만 기사는 예측이 아니라 지났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사실상 뭐 얼마 전에 지수가 밀릴 때 네. 3월 20일 기준으로 그땐 뭐 지수 1200도 간다, 다 망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시장이 올라오니까 또 다시 걱정 섞인 얘기를 해요. 근데 3월 20일 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 3월 20일 기준으로 야 이게 가봐야 올해를 넘길까? 그런 걱정 정도였는데도 지수가 그렇게 빠졌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코로나19는 장기화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장이 가요. 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월요일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참 시장 묘하다. 이걸 코로나가 진정이 됐다고 해도 시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역력한 거는 우리가 시장이 천재지변으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 시장이 회복했을 때는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서 정부에서 막 심지어는 뭐 회사채까지 전부 사드리겠다 그 돈을 뿌려대면서 잡았는데 투자자들이 그걸 학습 효과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는 진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금융시장을 살릴 거야 라고 해서 중국 시장, 미국 시장, 한국 시장에 이런 개인들이 떠받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향후의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코로나의 종식은 시장의 폭등으로 연결될 것이냐, 아니면 네. 종식된 걸 감안해서 유동성이 공급된 거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보여줘야 돼라고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앵커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건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사가들. 앞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나 증시는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리를 올려놓으면 뭐 금리가 올라서 좋아요, 나빠요. 유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르면 또 말하기 좋은 게 시장의 이슈들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체크를 해보면 뭐 그렇게 겁낼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재현 전문가도 또한 지금 코로나19에 오히려 종목별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떠한 시청자분께서는 조지 소로스가 투자의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가 떠올랐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기회가 올 것인가는 잠시 후에 트렌드 클래스에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자, 여기서 돌발 질문. 같이 드려야 되겠죠. 앞으로도 면역력은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 셧다운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시장을 지금까지는 보였는데 면역력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면역력이요. 시장의 면역력. 네. 아까 이 민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랑 되게 좀 괴를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은 이야기 같은데 아까도 뉴스는 어마어마하게 자극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뭐 미국의 연준이라고 칠게요. 연준이 아까 뭐 모두 사고 채권도 사고 회사채도 사고 뭐 이랬는데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하나만 기억해 보시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중단한다. 막 이러면서 막 느낌표에 물음표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는 무슨 뭐 돈 그만 뭐 하니까 뭐 테이퍼링이 어쩌고 뭐 테이퍼링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네. 막 댓글에다 막 쓰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회사채라는 건 그렇잖아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이든 뭐가 됐든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쨌든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나 공급망을 깨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회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연준이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어떻게 좀 살려주고자 해서 내가 너한테 돈을 한번 빌려주겠어 라면서 너희 회사채를 내가 사주겠어라고 합니다. 근데 A 회사 건 사요. 근데 B 회사 건 안 삽니다. 왜냐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B 회사가 입장에서는 물론 B 회사는 덜 망할 것 같으니까 안 사줬겠지만 불공평하잖아요. 결국은 안 되는 거거든요. 회사채를 특정적인 회사채를 산다라는 건 ETF로 뭉뚱그려 사는 것도 안 되는데 그냥 이거를 직접적으로 산다라는 건 사실은 원래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이번에 너무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억지로 잠깐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잠깐 하려고 그랬고 잠깐 하고 이 회사 어느 정도 인공호흡만 해놨으면 네. 그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고서는 바로 연준 인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됐든 연준이 자금을 푸는 행동은 계속할 것이고 그 다음 재정 정책도 마련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는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기사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면역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시장의 면역력은 자생력이 지금은 없어요. 네, 네. 자생력이라는 게 언젠간 시험 때 분명히 오르겠지만 그 자생력이라는 걸 시험 때 오르기 전까지는 연준이 분명히 자금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시장이 과연 지금의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 네.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링게를 꼽아줄 거라는 겁니다. 너무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연준이 자금을 계속 공급을 해 줄 것이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어제 이서구 전문가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유동성이 끝나는 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지금 쭉 있다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때 그때까지는 좀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네, 지금 아직 멀었다라고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하네요. 거론할 시기와는 네. 아주 많이 아, 멀기 그래요. 때문에 상관없을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 글로벌 증시가 일단은 거품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확실히.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 언제 사라질까요? 이 사라지면 오히려 위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럴 그게 수 있을까요? 질문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네네. 사라지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제가 뉘앙스가 있는 건가요? 박 대표 얘기를 해줄게요. 어.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없어지면 네. 우리가 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왔으니 없어지면 이제 유동성도 이제 끝나고. 유동성을 정부에서 공급을 멈추지 않을까. 걷어가니까. 이 그러면 얘기를 하는 역으로 것 같은데. 또 예. 네, 증시가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런 뜻이겠네요. 예.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끝났으면 좋겠죠. 왜요?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잘도 건강도 못 그렇고 돌아다니고. 시장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죠. 네. 그러면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끝난다라는 건. 그럼 무서워하지 말자니까요. 아니면 주식 못 해요. 명쾌하다. 좋은 일이 명쾌하다, 제발 정말. 이것 좀 발생해라라고 기도하다가 네. 발생하니까 돈 걷어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할 말이 여기 주식 어떻게 합니까? 네. 기대하던 일이 발생하면 기뻐할 줄도 알아야죠. 예. 그래야 돈도 걷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확산이 잠재워지기는 커녕 2차 확산, 백신 개발도 자꾸 늦어지고 있고 아쉽게도 계속 재확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 1위 캘리포니아도 재봉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다시 한 번 또 위험이 오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을 열띠게 들었습니다. 한마디씩 정리해 주시죠. 박재원 전문가님. 지금의 코로나에 대해서요.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 살려줄 사람들이 있고 우리 뭐 시장의 자생력을 믿고 갑시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아줄 겁니다. 아직은. 불안한 기회, 시장 기회는 여전히 있다. 한마디였고요. 민 박사님. 박재현 대표가 너무 오늘 명쾌 말을 잘해서 되네요. 네. 제가 오늘 하나 여기에다도 적었는데 까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생력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지금은 혼자 안 되니까 국가들이, 나라들이, 정부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자생력을 갖고 시장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전문가님 자신감 넘치는 시황 굉장히 명쾌하셨죠. 자, 그러면 이 섹터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가지고 있을지 라운드 2로 넘어가시죠.
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2명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클래스 넘어갈게요. 여러분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지금 휴대폰을 여시고요. 오늘 명쾌하게 함께하고 있는 여의도 클래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오늘 민 박사님과 박재현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관전평 모두 좋습니다. 선정을 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시황을 넘어서 이제 조금 더 섹터와 트렌드에 근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여전히 언택트 전성시대. 시황과 이어지네요. 이 코로나19로 언택트는 정말 전성시대였죠. 이 가운데 5G 관련주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마치 한국판 뉴딜. 저희가 또 지난주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눠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미리 오른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종목 좀 덜 오르는 것도 있고 어디에 좀 중점을 맞춰야 돼요? 너 오늘 주제가 5G니까 네. 중점을 맞춰야 될 건 5G. 5G가 아니 되겠죠. 오늘 카카오나 네이버, NC소프트는 다 내렸잖아요. 근데 또 5G는 또 괜찮았고 이렇게 희비가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제가 일단은 물론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어쩌면 이 방송국에도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그 조연출 분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가 잘 안 돌아갑니다 요새. 왜요? 해보시면 일단 화질도 떨어졌고요. 편집해서 올라갈 때 속도도 느려졌고 그래요? 오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불편해졌는데 네. 저도 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걸 보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집에 앉아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유튜브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너무 몰려들었고 HD 화질 가던 것도 SD 화질로 바꿔버렸고 넷플릭스도 비슷해요. 유럽 같은 데다가는 아예 저화질로 보내버립니다. 너무 많이 보는데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아니면 끊어지게 예. 생긴 거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은 게 선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인터넷은 뭐 훌륭하기로 네. 유명하니까 좀 많이들 나은 공감하세요. 편이긴 한데. 지금 요새 정말 버퍼 심해졌다고. 네, 버퍼링도 심해지고 저는 원래 유튜브를 통해서 제 채널에서는 항상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를 못 하겠어요. 라이브를 했다가는 뭐 편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만큼 요즘은 맨날 들어오는 녹화로 사람도 올리고 있단 많고. 말이에요. 네. 많이들 오시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간 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트래픽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게임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4월에 게임 트래픽은 얼마나 달라졌냐면 전년 대비해서 94%가 증가를 했어요. 4월.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23%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앉아서 누워서 계속 보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근데 필요는 더해졌죠. 필요는 분명히 더해졌는데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아니 장비를 더 설치한다고 했다가 5G 늘린다 뭐 새로 한다 했다가 하나도 못했어요. 그럼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요는 휘발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머리를 자르러 간다. 3달 만에 처음 가면 오랜만에 가면 3번 자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네. 3달 동안 6개월 동안 설비를 설치를 못했으면 어차피 하반기에 싹 다 몰아서 합니다. 게다가 필요는 더 심해졌죠. 5G 트래픽이 올라가는 추세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트래픽 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LTE 가입자들이 있고 5G 가입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미. 근데 LTE 가입자들이 평균으로 쓰는 게 10기가 정도 되고 그리고 5G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27기가 정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이 고효율이 나는 5G로 옮기고 더 비싸고 한 것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5G를 분명히 당연히 깔아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조금 먼저 깔았어요. 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클이 꽤 괜찮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게 2019년도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무슨 뭐 거의 뭐 망도 거의 없었는데 뭐 전 세계 최초의 5G를 해야 된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니 잘 되지도 않는 걸 어쨌든 깔았어요. 깔기 시작해서 이 시간이 3년짜리입니다. 2022년까지 깔 건데 통신 3사가 여기다 깔겠다고 한 게 8조어치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굉장히 큰 숫자고 이 긴 사이클, 3년 사이클의 시작인데 미국, 중국, 일본도 얘네도 해야 돼요. 이때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아주 뭐 적극적이진 네.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별 관심 없더니 코로나 얻어맞고 나서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갑자기 5G 캐펙스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버라이즌이 이번에 상향 조정했고요. 중국도 분명히 따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5G에 집중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3G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때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G는 2006년도에 투입이 됐어요.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2006년도에 3G가 도입이 됐고 사실 우리나라에 이 3G가 갑자기 빨리 캐펙스를 늘려야겠다라고 한 건 2009년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2G나 3G나 뭐 인터넷 쓸 게 뭐가 그렇게 있겠어 했는데 2009년 말에 아이폰 3GS가 딱 도입이 되는 순간부터 야 이거 안 되겠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아이폰 사용자들을 가입자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캐펙스가 갑자기 2009년에서 10년으로 올 때 번쩍 뛰었죠.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올렸다고 했고요. 버라이즈나 뭐 차이나 모바일 뭐 이쪽에서는 뒤이어서 이제 따라올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막 시작을 했고 뭐 미리 뭐 선점하겠네 했던 거고 이제 네. 중국을 봐야 되는데 중국은 차이나 모바일, 뭐 차이나 유니콤도 있고요. 뭐 차이나 텔레콤도 있어요. 얘네도 사실은 5G라는 게 한 번 깔기 시작하면 이게 새로운 거잖아요. 3G에서 LTE로 넘어왔고 LTE에서 5G로 넘어왔는데 5G를 한 번 끝내면 이 이후로 다음에 뭐 6G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요번에 만약에 가입자를 잡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 6G든 7G든 나올 때까지는 이제는 다시는 없어요. 이런 기회가. 신규로 뭔가 내가 새로운 하나의 획을 긋기 위해서는 이 통신사들도 분명히 사활을 걸어야 되거든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 이번에 T-모바일하고 스프린트라고 합병했죠. 이들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버라이즌하고 AT&T 원래 둘이서 양강 구도를 하고 있었는데 스프린트하고 T-모바일이 합치면서 3강 구도가 됐어요. 근데 이 그림이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도 점유율은 괜찮아요. 근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면서 후불 가입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우리가 쓸 때 보면 다 후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데 신용인 거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인터넷을 쓰고 어느 정도 통신을 쓰면 그만큼 돈을 내겠어라고 하는 후불이라는 건 네. 신용이 있는 고객이라는 뜻이고 우량 고객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량 고객을 많이 잡지 않으면 통신사는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 후불 고객들을 많이 잡기 위해서는 5G에 분명히 네. 사활을 한번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분명히 투자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대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5G의 네. 하반기에 미뤄졌던 투자가 하반기에 몰려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당연히 몰려있죠. 이거 휘발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또 더 한 번의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각광을 받고 네. 한번 이제 5G 투자가 더 활성화가 될 텐데 또 코로나19로 이 투자가 계속 지연이 돼서 실적이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감입니다. 네. 그 너무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것 같아서 네. 한 번 미뤄졌잖아요. 또 미뤄질 것 같다. 그거는 사실 코로나가 일단 더 많이 심하게 퍼져야 되고 그럼 너무 미뤄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기업들이 모든 투자를 미뤄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또 망가뜨려야 돼요. 그러면 네. 너무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그들의 실적은 괜찮을까요?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아니 이거는 그러면 내일 지진이 나가지고 한국 거래소가 문 닫으면 어떡하죠? 이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블랙스완이죠.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면 큰 파장을 몰고 올 블랙스완인 거예요. 까만색 뭐 백조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생각을 굳이 해야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염두를 두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만약에 그런 악재까지 닥친다고 하면은 그때 기대감을 접어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G 하반기에 집중될 관련 투자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전 세계 폭발적인 증가, 발진, 기대감.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들을 수 있나요? 박재훈 전문가께서 그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주로 그렇죠. 네. 네. 끝까지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자, 민 박사님의 뷰도 좀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재현 전문가가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기술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앞에서 설명 잘 들으셨죠? 뭐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일단 한국의 5G 업체들이 좀 좋아질 거는 화웨이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영국에서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 몇몇 나라들이 화웨이 걸 못 쓰게 되면
5G를 못해요. 그럼 한국 시장의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 통신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줍니다. 얘기는 이제 뭐 2G, 3G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별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오늘 향후에 뉴질 정책이라고 해서 100조를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친환경 자동차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G가 그 축을 이루죠. 자, 그럼 정부에서 이런 발표는 왜 했을까요? 원래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정부는 레임덕 시기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네. 정말 잘 대처를 하고 한국이라는 나라 외래 알렸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땐 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경망이라고 보면 될까요? 5G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항상 전기차를 얘기하지만 자율주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박재현 대표가 애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니지 하고 확인한 건 빅데이터입니다. 네. 이게 모든 게 5G에야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떠나서 심하게 내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5G는 내린 것도 없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네. 내리지도 않았고 그냥 회복을 했는데 아쉬운 건 5G가 왜 못 가고 있지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5G가 차라리 안 올랐으면 뭐 박 대표나 저나 거품 물었겠죠? 네. 이거 막 사야 된다 그러는데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봐도 되는 건 많이 올랐는데 얘가 코로나가 와도 안 빠졌네. 그러면 박스권이라 그래도 밑에선 한번 매수해 볼 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5G는 향후에 우리 산업에 있어서 먹거리인 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를 강화시키고 이 5G에 대한 산업을 증진시키는 것을 화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이 반하웨이에 대해서 우리가 5G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모양새를 찝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앞으로 5G에 대한 그 미래의 향방성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따라서도 조금 더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나요? 트럼프의 운명에 따라서도 좀 5G가 더 잘 되고 덜 잘 되고 그럴 수가 있나요? 주가 양방이? 저 글로벌 전문가 박재현 대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뭐 무역 분쟁이라고 볼게요. 이 이야기를.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나쁘고요.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왜 나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이제 무선 장비 업체들이 사실은 중국의 기업들과 일을 많이 해요. GT랑도 하고 화웨이랑도 하고 항상 이렇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밴하면 우리도 같이 밴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먹거리가 떨어지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원래 사실은 이게 일거리라는 게 계속 내 거 같은 일거리가 일거리인 거지 중국 업체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자기네 기업들한테 무선 뭐 장비 업체들한테 일감을 몰아주려고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화웨이와 GT하고 맺고 있는 그 일은 곧 떨어져 나갈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벌어졌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친한 국가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 조금 더 노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미국이 6월 말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 우방국들한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뭐 삼성, 에릭슨, 노키아 거를 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삼성이 꽤 그래도 또 한몫한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MS를 키울 수 있어요. 이제 시장 점유율을 키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는 게 에이 그거 한마디 했다고 무슨 뭐 삼성 걸 더 써주겠냐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호주도 그랬고 캐나다도 그랬고 중국 5G 장비는 안 쓴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가 했냐면 인도가 했습니다. 인도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땅덩어리도 크고. 근데 여기도 중국 5G 장비를 배제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까도 뭐 KMW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가 언젠간 이 무선통신 시장에서 중계기든 뭐든 여기서 한 획을 그을 거고 MS를 키워갈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또 삼성전자나 사라고 이러면서 또 댓글에서 막 그러실 것 같은데 그들이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벤더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얘네 없으면 일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 벤더들과 대기업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형성된 게가 되게 많아요. 이런 데들 몇 개만 찾으시면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종목을 골라갈 수 있으실 겁니다. 네, 5G 기대감이 정말 큽니다. 우리의 시대에서 아까 자료 화면으로 3G에 대한 걸 보면서 5G가 이제 정말 새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 미래의 먹거리 5G에 관련 종목들 너무 많이 오르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덜 오르는 것들 어떤 알짜배기 종목들 찾으러 가볼게요. 라운드 3로 넘어갑니다. 네,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세요? 오늘 전문가들도 아주 하루에 알찬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고민을 한 하루였습니다. 시황 그리고 트렌드를 들으셨다면 이제 종목들 보러 갈 시간인데 박재현 전문가님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줬던 종목들 지금 안전하게 잘 가고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네. LG화학 좀 볼까 하는데 네. 또 2차 전지 하면은 또 5G와 또 연관해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또 떨어뜨릴 수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LG화학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됐지만 그래 네.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사실 뭐 긴 시간이 지나지가 않아가지고 대형 그러니까요.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전기차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테마가 아니에요. 뭐 이미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가 될 네. 텐데 LG화학은 부서가 일단 2차 전지에서 뭐 중대형 전지를 우리는 이제 전기차, 중대형 전지 이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LG화학은 하는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기대보다 이 중대형 전지, 자동차용, 전기차용 2차 전지는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아직까지는 거의 못 벌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을 슬쩍 봤더니 거의 이제 BEP를 맞출 것 같아요. 다는 못 맞추고 조금 적자인 것 같긴 한데 네. 3분기부터 돌아선다고 보고요. 어차피 산업이 됐고 커지는 건 봤고요. 커질 것도 알고 있어요. 거기서 뭐 LG화학, 뭐 파나소닉 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거의 수익권을 차지하고 있는 네. 중대형 배터리 업체가 만약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그 부서에서 해낸다면 그러면 속도가 무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시청자 질문 드려도 될까요? 테슬라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조정을 보이면 우리인의 2차 전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한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제가 대변해서 드릴게요. 테슬라가 조정을 받게 되면 네, 어제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한 20% 밀렸어요. 그럼 그게 우리 시장에 반영이 안 됐죠. 테슬라와 LG화학이랑은 사실은 주가가 동조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동조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였는 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전기차 2차 전지가 다 잘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테슬라는 애플이에요. 그야말로. 그 뭐랄까 이름의 그 네임밸류가 워낙 셉니다. 어디 가서 LG 케미칼 이러면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테슬라 그러면 다 알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는 붐이기 때문에 라빈훗이라고 하는 그 어플 있죠. 거기를 통해서 네. 미국에서 1시간인가? 10,000명씩 거래한대요. 테슬라를. 근데 그런 정도로 지금 붐이 네. 불어있는 기업과 사실 LG화학을 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러면 많이 올라 있으면 여기서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인다고 무서워할 거면 이때까지 오를 때 못 따라오른 거는 왜 안 무서워했나요? 그렇잖아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왠지. 그래서 아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네, 명현님 답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민 박사님, 저희 종목들 아주 우직하고 좋은 종목들 가운데 오늘 현대차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네. 현대차를 내연기관으로 봐야 될까요? 박재현 대표 전기차로 봐야 될까요? 향후에? 전 이제 전기차 쪽으로 보죠. 그죠? 네. 그럼 박재현 대표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오늘 이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지금 스포츠카 같은 전기차 디자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대에서. 근데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2025년까지 전기차 1위 업체 네. 한번 돼보겠다. 25년까지. 그러니까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얘기하는 건 내연기관의 현대차가 아닙니다. 전기차 현대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현대차가 괜찮아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테슬라보다 잘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의 문제점은 마감이 안 좋고 AS가 안 좋고 가격이 현대차가 더 싸게 만들면 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현대가 요번에 코로나 전에 굉장히 약진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출시되는 현대차를 한번 보시면 저는 놀라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 대장 종목이니까 얘기하지 기아차도 상승 탄력이 네네.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LG화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테슬라를 보고 있는 이유는 산업적으로 이게 테마가 아닌 박재현 대표가 얘기한 산업이 됐느냐.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산업이고 그리고 진입장벽을 넘어버렸습니다. 진입장벽이라는 기준은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상용화가 돼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느냐. 그래서 테슬라가 보여준 거고요. 전기차 부분에서 가격적으로 30-40% 차지하고 있는 건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LG화학 저도 마찬가지로 네. 더 간다. 어. 이렇게 산업이 태생을 해서 진입장벽을 넘을 네. 때 일반적으로 최하 못 가도 1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3월 기준으로 올랐다 싶으면 내년 3월까지는 까딱없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내년 네. 확인해 봐야겠죠. 네. 아유,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유,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는 그 한마디가 되게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네. 자, 이제 새 종목 듣겠습니다. 자, 박재현 전문가께서 오늘 이 1시간의 얘기를 쭉 했는데 아마 하이라이트가 또 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뭐 너무 종목인가요? 유명한 종목이라서 KMW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그 오르다가 뭐라고 하시는 지금 오르다가 좀 더 올랐어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5G 관련해서 번쩍 뜰 때 잘 못 가고 좀 지지부진한 걸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잘 가더니 왜 그러냐 뭐 이러는데 사실 뭐 의미 없다고 봐요. 2분기 실적이 뭐 아주 좋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별로 안 좋겠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일 거고 수출 성과는 올해 뭐 3분기 정말 늦으면 하반기 끝에 끝무리에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올라갈 거라고 했죠. 올라가면 KMW 함께 갈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주춤할 때 어떻게 매수 목표 손절 가져가면 될까요? 그래서 매수는 뭐 그냥 하시면 되고 그리고 손절은 한 10% 정도를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는 직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만 원 이상까지는 볼 것 같아요. 8만 원 이상까지는 KMW가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목표가. 손절가는 아까 10% 정도? 한 10% 정도 그럼 보시면 한 될 5만 것 같아요. 9천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제가 돼요. 차트를 안 봐서 잘 안 띄워놓는데 예. 네. KMW 워낙 유명한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띄우고 계신데. 6만 4천 원 정도네요. 지금 그러면 8만 원 아예 충분히 가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8만 원 충분히 갑니다. KMW 쭉 올랐다가 왜 지금 이렇게 잘 못 가?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잡아봅시다. 민 박사님 어떤 종목입니까? 자, KG 이니시스입니다. 얼마 전에 이석우 대표님이 얘기한 전자결제, NHN 사이버 결제가 급등을 했죠. 차기 종목 같은데 똑같은 겁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요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건 시간상 제가 얼마 안 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컨센서스가 1,0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7,200억이고요. 퍼 20으로 봤을 때, 퍼 10으로 본다고 해도 1조 정도는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비대면 주식이라고 전자결제를 볼 수 있는데요. 요건 뭐 요 정도, 뭐 향후에 실적이 나와서 저평가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주도주니까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을 다 들었으니까 전자결제, 예, 목표가 손절가 들었으니 민 박사님 다음에 더 드릴게요. KG 이니시스 계속 쭉 네. 팔로우 해주세요. 네, 베스트 관점평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요. 오늘 박재현 전문가님, 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